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새벽 시간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반등이라고 해봤자 3,600원대가 무슨 반등이냐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여기 고점 라인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난번 백악관 서밋을 대비해서 상승력 높였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하방 압박을 받은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XRP 코인을 여러 번 오랜 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상승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지 안정적인 상승력을 가져가는 건지 이 부분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확실하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조정이라는 부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조정 구간에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손실나면서 조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섭죠. 이거는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정 구간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정말 지긋지긋 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방 압박 받았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방 압박을 받았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가져오고 있는 이 와중에서 또 한 번의 박스권을 3,500원부터 3,750원 이 자그마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손실난 게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부분으로 좌우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자, 미국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추가의 전진을 제약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8만 7천만 달러 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XRP, 니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박스권을 만든다는 요인은 확실하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시장에선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린 XRP 코인, 니플 코인에 투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게 3월 25일 날 밤에 나왔던 뉴스인데 2달러 선에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고 아직까지 3달러 돌파를 못하고 있는 움직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급등은 어려울 수 있다. 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 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악재로 여기는 것은 주식 거래를 오래 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보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불확실성만큼 가장 큰 악재는 없죠. 우리가 기준금리 결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도 어떻게 금리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런 불확실성이 주는 하방 압박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조정 구간에 XRP 코인의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모멘텀 CBDC.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합니다.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처럼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최근에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이 브릭스 연합에 나타나면서 달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정책 방향성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코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이 현재 시점처럼 변동성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시점에 이 XRP 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지난 12월 달 박스권이 3,000원부터 3,500원 라인에 만들어졌고 지금 새롭게 다시 한번 3,500원부터 4,000원 사이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지난번 고점 라인을 돌파했을 때 그 시점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매수 그리고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도 또한
또한 당연히 수익 구간이 충분하시고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매도도 고려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얼마만큼의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것이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새벽 시간 많은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 나도 또한 매도 시점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 저 또한 니플을 투자하면서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가면 당연히 지루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톡방도 들어오시면 좋겠죠. 지금 영상도 다 무료로 보고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상관없거든요. 무료로 모든 걸 보시는 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새벽 시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또 한번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조정은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왜냐하면 XRP 코인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냥 급등시켰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4년간 이어졌고 1달러,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그리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도 어떻게 올랐습니까? 그냥 급등시킨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방 압박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3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 시점 또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져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에 있을까? 우리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SEC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SEC가 이번 주에 리플 소송이 진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3월 27일은 운명의 날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조성되면 실망감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증권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했어요. 취하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1차적 판결에서 나왔던 벌금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한테 판매하는 것은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SEC는 왜 자꾸 니플을 들먹이면서 못살게 굴었을까? SEC는 증권위원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네가 XRP 코인, 너희도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근데 이게 XRP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 증권으로 교부지으면서 엄청난 코인과의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XRP 코인한테는 씻을 수가 없는 4년간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자, 제가 많이 보여드린 월봉 화면이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물론 그 전에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 이게 2000원을 돌파하게도록 만들었죠. 근데 SEC 위원장을 게리 겐셀을 세우면서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바이든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들어와서 트럼프 정부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이제 공약들을 설치했는데 이 공약들이 뭡니까? 첫 번째로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우리
SEC 위원장은 내가 당선되자마자,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잘라내겠다. 자, 공약들을 하나씩 지켜내고 있죠. 또한 지금 최근까지 압박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관세 정책, 이 부분 또한 당선되기 전부터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도 또한 코인 정책도 똑같이 나왔던 부분이라는 거,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지켜내고 있는 와중에서 다시 한번 지난달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지만 어때요?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 말인즉슨 확실한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력을 높여주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새벽 시간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SEC가 얼만큼 니프를 압박했냐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때 나왔던 부분이 뭡니까? XRP 니프를 투자하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 니프는 투자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1000원대 라인에서 물론 길게 횡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 와서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나씩 인정받으면서 재차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XRP 코인의 모멘텀은 아직 다 발휘가 되지 않았죠. 특히나 SEC한테 압박감을 많이 받았던 와중에도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은 SEC가 직접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권성 여부에서 이제는 상품으로 인정되는 그 시점,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실제로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57%가 올해 암호화폐 ETF에 투자 대회 계획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의 ETF가 2025년도에 가장 크게 빛을 발하면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ETF는 펀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펀드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겠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ETF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고래들의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이 부분은 지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고래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매집했냐 그게 달려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는 노림수가 있다. 제가 이 뉴스 소개 많이 해드렸죠.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냐? 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모든 시장이 열광했던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왜?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근데 어떠한 노림수냐?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을 최저가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최저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는 거. 지금 어때요?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단가는 계속적으로 붙잡아 두고 있죠. 자,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했습니까? 매집은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서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ETF가 나온다.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이 똑같죠. 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로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 라인의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자전거래입니다. 자, 이 박스권 한번 보시죠. 조금만 작게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계속적으로 보였어요. 자, 이 부분에 그들은 저점에 매집을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고래가 매집한다 라고 해서 고래들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당장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고래가 매집하기 전까지는 비중을 계속 사 모아야 되겠죠? 사 모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모으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모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이 저점에 다시 매수하는 거. 그게 바로 고래들의 매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래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바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고래들이 매집해서 비중을 추가하기 전까진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것 또한 많이들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왜? 고래가 매수했는데 당장 안 올라가니까 버리고 내가 버리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셨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또한 하나씩 하나씩 자료 얹어 넣어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셔도 전혀 늦지 않고요. 지금 영상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컴퓨터로 보시든 핸드폰으로 보시든 다 무료니까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든다. 자료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고 있는 와중에 고래들이 매수한다고 했는데 왜 고래들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제가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3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미국의 정부가 XRP를 매입하게 되면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까? 최대 10달러도 전망하고 있다. 지금 3달러도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10달러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왜 미국 정부는 니프를 매입할 수밖에 없냐? 다른 코인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근데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이미 많은 제도권 자금과 이미 손을 맞잡고 있죠. 오죽하면 이 CBDC 자체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리플이 합작해서 계속적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게 CBDC예요. 그만큼 많은 금융기관은 이미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랫폼 코인과는 의미가 좀 틀리죠. 그래서 리플을 일반 코인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자, 미국 정부가 리플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죠. 자, 우선 SEC 제안서를 통해서 우리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리플은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전략적 준비 자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왜? 비트코인은 미래적인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도 안 할 것이다. 근데 SEC의 벌금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SEC 벌금을 XRP로 낸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는 저절로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했는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했죠. 물론 에이다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 거고 이더리움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XRP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SEC의 제안서에 등장했던 부분이 XRP 코인의 벌금을 XRP로 내게 된다. 저절로 미국은 비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의 레저는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고 30조 달러 시장에 공략을 나선다. 이 30조 달러 시장은 RWA 실물 자산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 자산이죠. 근데 가상 자산에서 이제 실물 자산 RWA로 가는데 미국의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다. 누가? 리플이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설계 자체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도 설명 많이 드렸죠? 이 뉴스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우선 지금 RWA를 말했고요. 지난번 작년 9월 달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때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갈 것인가.
자 보시면 RLUSD 이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XRP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는 XRP로 이용된다. 그리고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이란 절차를 가져가면서 이 XRP는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핵심 포인트는 기관용으로 설계했고 XRP는 다르게 용도로 이용할 것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XRP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속도와 함께 같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자, 리플 코인이 최근에 두바이에서 첫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RWA를 말합니다. 왜? 결제 시스템 도입이 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리플 자체가 두바이에서 계속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 많은 파트너십을 맺었던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제 시스템 도입이 되면서 확실히 국제 오일 또한 어떻게 리플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부분 이후에 이번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부동산 경제까지도 이제는 채택하고 있는 일본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만큼 XRP 코인은 비트코인과 함께 6억 4,400만 달러의 유입이 주고도가 되었고 일본은 부동산 결제 수단까지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XRP가 바라보고 있는 전체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업이고 기관이고 고래들은 니플 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냥 대놓고 매집하면 그냥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집이 되겠죠. 근데 고래가 단 한 번도 이렇게 매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 물량을 항상 개인들 털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고래입니다. 왜? 고래들은 야 개인들을 너무 위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코인이니까 너희부터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너희부터 팔아라. 우리가 이따 팔게. 그런 애들이 고래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은 수익을 100%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들과 함께 수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면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급하게 매매 대응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린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래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우리 또한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되겠죠. 단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도 비중을 얼만큼 덜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무료로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무료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